사고력 수학 꼭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니다. 사고력 수학 안 하면 뒤처질까봐 너무 불안해요. 초3인데 지금 사고력 수학하면 혹시 좀 늦었을까요? 학원비가 월 40만 원이라는데 사고력 수학까지 꼭 보내야 할까요? 10년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생각한 사고력 수학의 진실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불안하고 막막했던 마음이 좀 시원하게 해소가 되시면서 수학 사고력이란 이렇게 키우면 되는 거구나. 남들보다 빠르게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전에 잠깐 흑진주 채널 구독자 500명 돌파 기념으로 지금 수학 공부에 꼭 필요한 개념 노트와 문해력 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서 꼭 챙겨가세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력 수학과 사고력 수학 학원은 사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께서 사고력 수학이란 사고력 수학 학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사고력 수학을 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면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한테 사고력 수학 효과가 있을까요? 사고력 수학을 해야 중고등 수학 점수 잘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고민들의 속뜻은 결국 사고력 수학 학원을 보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제 말을 듣고 혹시 머릿속에서 소땡, 필땡, Y땡땡, C땡땡 등 사고력 수학 학원의 이름들이 이렇게 떠오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교육학적 의미에서 사고력 수학은 그냥 수학을 생각하면서 푸는 힘을 말합니다. 사고력 수학은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학의 사고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교과 수학 내에서 그냥 생각하면서 풀어야 하는 그런 응용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들은 다 수학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을 공부할 때 사고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맞겠지요.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민이는 같은 반 친구인 동원이에게 사탕을 2개를 받았습니다. 지민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사탕이 3개였다면 동원이에게 사탕 2개를 받은 후 지민이의 사탕은 총 몇 개가 되었을까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 머릿속에 그냥 3 더하기 2는 5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수학의 사고력을 높이는 데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기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내가 실생활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언제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동원이가 사탕 2개를 준 게 아니라 사탕 2개를 뺏어갔다면 지민이의 사탕은 몇 개가 남았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다른 문제로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과정들이 전부 사고력을 높이는 수학 문제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사고력을 높이는 방법은 단순히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식을 적고 답을 맞추는 훈련이 아니라 어떻게 이 답이 나온 거지? 내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 순 없을까?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는 그 훈련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력 수학의 2가지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수학에서 자신감과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 이는 저학년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나는 어쩌면 수학 좀 잘할지도 수학 해보니까 좀 재밌네 라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2번째는 수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 문제를 붙잡고 몇 시간 동안 고민해보는 경험, 내가 한 문제를 푸는데 연습장 1바닥 2바닥이 넘어가는 경험, 그리고 내가 푼 풀이가 틀린 경험, 그리고 내가 한 문제를 가지고 엄마, 친구, 주변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경험, 다양한 문제를 만나보는 경험 등 이런 경험들을 사고력 수학으로 여러 가지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 중고등학생 때
좀 고난이도 문제를 만나거나 신유형을 만나도 일단 두려움 자체가 없고 극복했던 그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빠르게 수학을 즐겁게 헤쳐나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꼭 학원이 아니라 엄마표 아니면 문제집으로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표로 어떻게 가능한데? 이런 막막한 마음이 드실 수 있으니까 제가 실생활 예시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학년, 1, 2학년, 그리고 3, 4학년, 5, 6학년에 나눠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해당하는 학년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1, 2학년 때는 수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1, 2, 3, 4, 5라는 숫자 자체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보기 할 때 이 과자 2개랑 우리 과일 2개랑 이렇게 샀을 때 내가 계산해야 되는 항목들은 총 몇 개일까? 라고 실생활에 녹여봐 주시거나 시계를 보면서 지민아 지금 3시 30분인데 엄마가 2시간 뒤에 너랑 산책 나가고 싶거든? 우리 몇 시에 나가야 될까? 그리고 간식을 나누어 주실 때 지금 과자가 6개 있거든? 엄마, 아빠, 너 이렇게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몇 개씩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수학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면 아이는 수학이 재밌게 느껴지고 실생활에서 수학이 진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구나 라는 정말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3, 4학년 때는 문제 해결 전략을 배워볼 때입니다. 문제에서 모두, 전체, 뭐뭐보다 더한다. 이런 핵심 단어들을 찾는 연습도 사고력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수학적 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를 이렇게 푼 이유가 있어? 좀 다른 방법으로 혹시 풀어볼 수 있을까? 엄마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수학적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5, 6학년 때는 이때까지 배운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분수와 소수 개념 연결 관계를 설명을 해본다든지 도형의 넓이와 부피 관계를 설명해 본다든지 이렇게 내가 아는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제 만들기 또한 너무너무 좋은 사고력 향상 방법인데요. 교과서 아니면 내가 풀고 있는 문제집의 문제들을 다른 문제들을 나만의 스타일로 바꿔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보거나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 이거는 메타인지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공부법입니다. 자, 그러면 사고력 수학 학원은 언제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아이가 수학을 푸는 것에 굉장히 처음부터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수학 사고력 학원을 먼저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시간적 여유도 있으시고 경제적 여유도 있다면 사고력 수학 학원에 가서 분위기도 느껴보시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구를 또 체험할 수 있는 학원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아이의 사고력 향상에 쭉쭉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뭐 태권도, 피아노, 방과후, 영어, 수학까지 가는데 진짜 사고력 수학까지 보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는 고민이 먼저 드신 학부모님이라면 일단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만났던 초등학생 2학년 중에서 태훈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태훈이는 수학을 처음부터 좀 두려워하고 교과 수학을 배우고 구구단을 익히고 이렇게 할 때 좀 두려움도 있고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도 걸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에게 사실 필요했던 건 수학에서 좀 재밌는 경험과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 태훈이를 조금 더 단기간에 실력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응용 사고력 수학 학원을 좀 보내셨어요. 근데 이 결과 이제 사고력 수학 학원에 가서 응용이나 심화 문제들을 으악 하면서 마주하다 보니까 태훈이 선에서는 이게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훈련이 된 것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 나는 아예 손조차 댈 수 없구나. 이렇게 좀 포기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고요.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들을 태훈이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숙제는 태훈이의 숙제가 아니라 엄마의 숙제가 돼버렸습니다. 이 숙제를 할 때 엄마와 자꾸 싸우게 되고 하기 싫어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건 당연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지금 교과 수학 문제집, 디림돌이어도 좋고 세니어도 좋고 풀고 있는 문제집에서 정답률이 70% 이상이다 하면 1031, 소마, 팩토와 같은 응용 사고력 문제집을 하루에 2문제씩이라도 꾸준히 풀려보시면 사고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지금 교과 수학을 하는데도 좀 힘들어하고 수학을 풀 때 좀 짜증을 내고 흥미가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무리해서 응용 사고력 문제집을 접하게 하지 마시고요. 교과서 내의 문제들로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실생활에서 수학을 좀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경험하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은 학부모님들께서 너무너무 많이 고민하시는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도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이지만요. 모든 아이들에게 사교육이 필수적이고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100% 뒤처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 내신 1등급 받는 학생들이 학원에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학습 루틴을 잡아주고 분위기를 조성해주며 우리 아이의 성향과 필요에 맞을 때 학원은 적절히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나만 또 사고력 수학 안 보내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원장님 한 분이 계신데 원장님한테 제가 이 영상을 제작을 좀 준비를 하면서 여쭤봤거든요. 원장님 자녀분이 지금 중3이고 전교 1등이랍니다. 혹시 사고력 수학 학원 기존에 보내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의외로 사고력 수학 안 시켰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따로 시키지 않으셨어요? 학원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집 주변에 사실 학원이 없기도 했고 차량까지 하면서 보낼 정도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 그래서 안 시켰어. 근데 지금 전혀 문제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마음에 안심이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안심하고 내려놓으신 그 마음의 에너지로 오늘 장보기 하실 때 영수증 살짝 챙기셔서 아이와 함께 이 영수증으로 좀 문제 하나 만들어보는 실생활에서 수학을 녹여내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고력을 키우는 그 경험을 하도록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더 어려운 과제를 드린 건 아닌지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네요. 흙 속에 많은 정보들 중에서 진주 같은 정보들, 고민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흑진주 채널이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마다 눌러주시는 좋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다, 어떤 영상을 보고 싶다 하는 댓글들을 제가 정말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음 영상은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정말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의견들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답니다. 흑진주 선생님에게 큰 힘이 되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보고 싶은 영상 수학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